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해 볼까요? 저는 여기 지금 삼본에 살고 있고요. 네, 창동이나 아니면은 신림동에 있는 삼성초등학교 옆에 관악 아파트. 네, 거기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그럼 지금 창동에 거주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아니요, 삼본. 삼본 신도시에 예, 거주를 자가로 좀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창동이나 아니면 관악 아파트를 말씀 주신 거예요. 네네. 창동은 보신 아파트가 좀 있으실까요? 거기 3단지요. 알겠습니다. 우선 거주지와 별개로 투자 목적으로 보신 두 개의 아파트가 도봉구 창동의 주공 3단지, 그리고 네. 관악 아파트는 관악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 아파트 투자 네. 목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 어떤지 전문가의 네네. 의견 들어볼게요. 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최근 몇 년 동안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러시면 시청자님께서는 이 시장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세요? 요번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 몇 년도부터 그럼 오르기 시작했을까요? 한 15, 16년 사이. 15, 16년. 네. 제가 아는 시장은 그거보단 조금 빨리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한 네. 14년도 3분기 정도가 아마 오르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7월 달, 9월 달에 금융, 대출에 대한 규제랑 9월 달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부터 시장이 반전을 좀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늦었어요. 네. 몇 년 전입니까? 14년도면. 네. 무려 6년 전부터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냐면 6년 전 14년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창동에 있는 아파트건 아니면 말씀하셨던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건 접근하는 가격대가 여기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세 살고 계셨던 분들은 전세를 요 정도 가격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20년도까지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매매가는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전세가는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14년도에 매수를 하셨던 분은 요걸 가지고 매수를 해서 무려 얼마를 벌었냐면 이만큼을 벌었어요.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두 개 중에 어떤 거라도 매수를 하시게 되면 그분들에 비해서는 이만큼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요. 이분들이랑 비슷한 정도까지 수익률을 내려면 가격이 여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네. 시청자님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냐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서 요만큼 더 오르더라도 요거라도 먹고 싶다예요. 네. 시청자님도 이만큼 갈 거라고 생각하실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창동 아파트가 20억 갈 거예요. 이런 사람 아니요.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많아요. 저도 왜 시청자님한테 물건 사지 말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물건 사서 돈 벌면 좋죠. 네. 근데 물건을 한 번 잘못 샀을 때는요. 네. 그게 단순히 돈 몇천 빠지고 몇천 잃고 거기서 안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특히 투자의 목적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네. 거주하는 집은 아니에요. 네. 네. 거주하는 집은 대출 많이 안 끼고 내가 그냥 내 돈 가지고 사서 거주하면 가격이 올라가던 빠지던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근데 투자하는 주택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 투자 잘못한 주택 하나 때문에 내 살고 있는 집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집까지 팔렸던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거죠. 전세를 끼고서 매수를 했는데 전세 세입자 나간다 그랬는데 세입자 돈을 못 빼주겠네. 네. 네. 새로운 세입자도 안 구해지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참 답이 없죠. 첫 번째로는 시청자님 대출 받으러 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대출이 막혔어요. 다주택자에서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뭘 생각하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사채나 아니면은 뭐. 그 다음 순서는 좀 싸게라도 전세를 받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전세를 좀 싸게 받았어. 요 차액에 대해서 또 돈이 없네. 그러면 이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매가 안 되네. 그러면 전세 세입자는 내 전세금 안 돌려준 기간에 대해서 이자 내놔 이러면서 돈을 달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몇 년도에 벌어졌던 일이냐면 08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 버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날아가고 이 아파트는 경매로 나오고 이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청자님께서 사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네. 이런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투자 한번 네. 잘못했다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상투 잡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네.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돕니다. 네. 작년에 봄이 왔듯이 올해도 봄이 왔어요. 네. 그러면 시장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이 오는 데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셨다 시청자님께서 기회를 잡고 싶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두셔야 돼요. 네. 내가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현금 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거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네네. 또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면 증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또 내가 은퇴하게 됐을 때 소득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 두시면서 투자 기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소득만큼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님도 연세가 뭐 20, 30대는 아니시잖아요. 아, 물론이죠. 시청자님께서 연세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실까요? 저요 6학년 5반이요. 65세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시청자님께서도 은퇴를 하셨나요? 네, 했어요. 아, 그러세요? 소득은 매달 발생하시는 게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아, 연금. 연금이 있으세요? 네. 부족하진 않으신가요? 부족하죠. 부족하시면 부족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수익형을 좀 만드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렇죠.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동산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 대체 상품들에 비해서 리스크는 적으면서 소득은 어느 정도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배당주를 사고 싶다. 아니면 뭐 어떤 ELS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소득을 받겠다. 수익률이 너무 낮죠. 네네. 그래서 저는 4% 정도는 되는 서울에 있는 수익형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짜보시자고요. 시청자님 65세시면 최소 3, 40년은 더 사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수 없으면 더 오래 산대요. 요새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뭐 100세 네.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다. 이런 얘기도 네,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뭐 사면 좋을까, 뭐 사면 좋을까보다는 그게 우선일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